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포인터와 2차원 배열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파트 2에서 뭘 배웠냐면, 1장에서는 1차원 배열을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2차원 배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포인터를 배웠고요. 지금 4장에서는 뭘 배웠냐면, 4.1절에서 포인터와 1차원 배열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4.2절에서 포인터와 2차원 배열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트 2, 1장, 2장, 3장 이렇게 배우고 나서 지금 4장에서는 1차원 포인터와 1차원 배열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터와 2차원 배열을 지금 4.2절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절 포인터와 2차원 배열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4.2절 포인터와 2차원 배열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레이 i하고 별표 어레이 플러스 i는 같은 건데 2차원 배열에서는 주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파트 2의 2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하고 앰퍼센드는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어레이 i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요렇게 같은 표현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1차원 배열일 때는 별표 어레이 플러스 i하고 어레이 i가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공간 안에 값이었어요. 자, 근데 2차원 배열일 때는 이 내용이 주소라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고 여기를 가리키는 주소라는 거죠. 2차원 배열일 땐. 그래서 값을 나타내려면 요 전체에 가로를 묶고 별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 요 전체에 가로를 묶고 별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 그리고 얘도 별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파트 2 2장에서 내용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들 파트 2의 2장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레이 3행 3열. 자, 2차원 배열인데 행이 이렇게 돼 있어요. 3행이죠? 3열.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차례대로 10, 20, 30, 그쵸? 그 다음에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영행 0열, 영행 1열, 영행 2열의 주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영행 0열, 여기가 영행 1열, 여기가 영행 2열이죠. 거기에 대한 주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행 0열, 여기에 주소죠? 그 다음에 1행 1열은 여기에 주소. 그 다음에 1행 2열은 여기에 주소. 그래서 1행 1열, 1행 2열에 각각의 주소를 찍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행 0열. 2행 0열은 여기죠. 70을 가리키고 있는 놈의 주소. 80을 가리키고 있는 놈의 주소는 2행 1열의 주소. 맞죠? 90을 가리키고 있는 놈의 주소는 2행 2열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앰퍼센드를 이렇게 어떤 행과 열의 요소 앞에 앰퍼센드를 붙이면 주소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가 주소인데 주소 앞에 별을 붙였으니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0 찍히고 20 찍히고 30 찍히고 얘는 40 찍히고 얘는 50이 찍히고요. 60이 찍히고, 그죠? 2행 0열의 값은 70이 찍히고 2행 1열의 값은 80이 찍히고 90이 찍히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찍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제 4-12.c는요 이 내용이고, 별표하고 앰퍼센드를 이렇게 상쇄해버리면 결국엔 얘만 남아서 이 내용이 다 뭐냐, 2차원 배열의 요 데이터들을 찍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트 2 2장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을 가리키는 영역은 어딘가요? 여러분들, 어레이의 영행의 0열이죠? 그죠? 근데 그 앞에다가 다 이렇게 앰퍼센드를 다 붙였네요. 앰퍼센드 주소다. 그래서 어떤 배열의 행과 열의 요소 앞에 이렇게 앰퍼센드를 붙이면 주소를 나타내는 거였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앰퍼센드 앞에다가 이렇게 별을 붙이면, 주소 앞에 별을 붙이면, 이렇게 별을 붙이면 값이다. 배열에 저장된 값을 표현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별과 앰퍼센드는 서로 상쇄가 가능하다. 그쵸? 그럼 선생님, 앰퍼센드하고 별 이렇게 거꾸로는 상쇄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상쇄가 안 돼요. 별과 앰퍼센드만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여태까지 우리가 2차원별의 주소와 값을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2장 복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그 array 00 주소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봅시다. 이 두 번째, 이 넘버 2, 요 두 번째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 2행 3열을 잡았는데, 2행 3열을 이렇게 잡았어요? 2행이고 3열. 그럼 array는 어디냐면, array는 여기죠. array.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rray 플러스 1은요. array 플러스는 각 행의 대표 주소. array 플러스 1. 여기가 행의 대표 주소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요거 봅시다. array 0, array 1. 요게 문제인데, 우리 이전에 공부를 했지만, 이게 1차원 배열일 때는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찍어내는 거였는데, 2차원 배열일 때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행의 값? 아니죠. 주소라는 거죠. 영행을 대표하는 주소. 얘는요, 1행을 대표하는 주소. 그래서 array 0하고 요 밑에의 표현은 같으니까 같은 주소가 나오겠죠. 그죠? 얘도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복습하시면 이해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array 플러스 0, array 0에 플러스 0이니까 뭡니까? 영행 영렬의 주소죠. 근데 영행 영렬의 주소에다가 전체 별을 묶었으니까 뭡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 20, 30, 40, 50, 60이 찍히는데 찍어져 있는데 영행 영렬에 들어가 있는 배열의 값이니까 10이 찍히겠죠. 그쵸, 여러분들? 왜냐하면 array 0는 영행을 대표하는 주소니까. 거기서 플러스 1만큼 가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4바이트만큼 가라 하는 얘기죠. 인트는 4바이트니까. 그래서 array 영행이 여기인데 여기서 4바이트 가라는 얘기는 20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소에서 별을 만나니까 20을 바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rray 0 플러스 2, 30의 주소를 나타내죠. 거기에 전체를 묶어서 별을 만나니까 방을 찍어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rray 1은 1행 0열의 주소입니다. 그죠? array 1 플러스 0이. 그래서 1행 0열의 주소 전체에 그 별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40이 찍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rray 1 플러스 1, 그러니까 1행 1열의 주소죠. 그쵸? 1행 1열의 주소에 전체에 별을 묶었으니까 50을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50. 자, 1행 2열. 그거에 파란색 전체에 가로로 묶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60. 요게 찍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버 3하고 넘버 4를 봅시다. 자,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싹 지울게요. 자, 제가 형광펜으로 바꾸고 색깔을 조금 다른 색깔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게 array i하고 별표 array 플러스 i가 같은 내용이다 이 얘기했죠.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음영으로 처리하는 요 내용을 요렇게 바꾼 겁니다, 지금. 그죠? 자, array 0 이렇게 있죠? array 0, 그 다음에 array 1, 그 다음에 array 1, 그 다음에 array 1을 요렇게 다 바꾼 거예요. array 별표 array 플러스 0, 별표 가로 열고 array 플러스 0 가로 닫고, 마찬가지로 별표 array 플러스 1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별표 가로 열고 array 플러스 1, 그 다음에 별표 가로 열고 array 플러스 1 가로 닫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결국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영 처리, 녹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3행 같은 경우는 별이 하나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4행 같은 경우는 별이 2개잖아요. 왜 별이 2개입니까? 선생님, 별이 2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2차원 별일 때 array i와 별표 array i는 같은 표현을 나타내는 주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일 때는 별표를 2개를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array 2, 3 이거 있죠? 하나는 주소고 하나는 값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다 주소죠? 주소. 얘도 주소. 영행 1열의 주소. 영행 2열의 주소. 그래서 얘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행 0열의 주소. 1행 1열의 주소. 1행 2열의 주소. 그쵸? 자, 그런데 영행 0열의 주소에 전체 가로를 묶고 별을 만났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가로를 묶고 별. 전체 가로로 묶고 별. 그죠? 전체 가로로 묶고 별. 전체 가로로 묶고 별.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전체 가로로 묶고 멸. 여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로로 묶지 않고 어레이 1 플러스 1 이랬다 합시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1행 1열의 방이니까 1행 1열의 방이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1행 0열 1행 1열의 방이니까 50이 찍히겠죠? 이거 프린트F로 찍으면 50. 그죠? 그럼 만약 이렇게 찍으면요. 어레이 1 플러스 1 가로를 뺐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은 결국에 이것만 보시면 별표에 그죠? 어레이 플러스 어레이 1이니까 1행 0열의 방이죠. 어레이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요 내용이요. 그죠? 그럼 1행 0열의 방은 40이잖아요. 1행 0열의 방 40. 거기에다가 1을 하라 하니까 이거는 41이 찍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자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반드시 주소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가로로 묶는 거 이렇게 가로로 묶는 거 전체 주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소를 표현하고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요게 어레이 0, 어레이 1 요런 방법이 있더라.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하나 보시면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밑줄 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이 뭡니까? 아까 전에 봤던 요 부분이죠? 파란색 어레이 0 그쵸? 그죠? 다시 사인펜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어레이 i는 별표에 어레이 플러스 i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어레이 0 그죠? 똑같은 표현이죠? 요거를 어레이 0 그죠? 마찬가지로 요거를 어레이 0이라고 본 거죠.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는 또 여기 전체 가로를 묶었냐 이거죠. 왜 여기도 전체 가로를 묶었을까? 왜 여기도 전체 가로를 묶었을까? 그쵸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봤던 요 내용 뭡니까 이거? 이거 뭐라 그랬죠? 어레이 0이잖아요. 그쵸? 어레이 0 플러스 1을 전체 가로로 묶은 거니까 이게 주소라는 거죠. 주소.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별표가 2개 쓰였고 전체 가로로 묶은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들. 그쵸? 이 내용들. 이게 주소다. 밑줄 친 이 부분들은 주소다. 1행 2열의 주소. 그래서 전체 가로를 묶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가로를 묶은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파트 2의 2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 2의 2장 좀 복습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2차원 배열의 물리적 메모리 구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 보시면요. 자, 원래 어레이 2행 3열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2행 3열. 그쵸? 그럼 여기가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의 자리죠. 얘는요.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의 자리입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파트 2의 2장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건 논리적이다. 근데 실제 메모리 구조는요. 실제 물리적 메모리 구조는 이렇게 1열로 돼 있습니다. 1열로. 그래서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이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일렬로 줄을 세워보고 차례대로 주소값을 대입해보면 아, 이 위치가 이 내용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요. 예제 4-14.C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건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 그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 P는 1차원 포인터 변수죠? 자, 이거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2행 3열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10, 20, 30, 40, 50, 60을 넣은 게 지금 요 코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를 하나 만들었죠? P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P는 어레이 하니까 자, 여기 봅시다.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잉크색을요. 그럼 여기다가 어레이가 들어간 거예요. 어레이. 자, 이 코드는 P는 어레이라고 하는 코드는 이 코드하고 같고 이 코드하고 같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코드하고 같아요? P는 별표에 어레이 플러스 0하고도 같죠. 그쵸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어레이고요. 배열의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레이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게 현재 위치입니다. 그죠? 자, 이러고 났더니 %p0, %p1, %p2, %p3, %p4, %p5 이거를 찍었어요. 출력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p는 몇 차원이죠? 1차원 포인터예요. 1차원 포인터. 자, 그래서 1차원 포인터는 배열을 접근할 때 1차원적으로 접근합니다. 배열을 접근할 때 1차원적으로 접근한다고요. 1차원적으로. 배열을 접근할 때 배열 접근 시 1차원적으로 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코드가 딱 돌면 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p의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뭘 찍어내냐면 10의 주소를 찍어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0을 나타내는 주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p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 30을 저장한 주소는 %p2가 돼요. 이렇게 차례대로. 왜냐하면 아까 물리적인 메모리 구조가 한 줄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40은요. 40은 %p의 3. 50은요. 50을 가리키는 주소는 %p의 4. 60을 가리키는 주소는 %p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안 되나요? 잠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녹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런 표현은 없나요? %p의 영행, 영렬 이런 건 없나요? 왜냐하면 p가 어레이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어레이, 영행, 영렬은 10을 가리키는 주소가 되듯이 p가 어레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표현은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p는요 1차원적으로 배열을 접근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요 %p 제로를 말고 %p의 영행, 영렬 이렇게 한번 출력해보세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p의 제로에 별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p0의 데이터. 그쵸? 상세되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내면 결국엔 이 표현은 %, 별표의 p0랑 똑같은 표현이죠. 얘는요. 별표의 %p의 1. 그쵸? 얘는 별표의 %p의 2. 얘는 별표의 %p의 3. 같은 표현이죠? 뭐 더 이상 다른 거 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죠? pi는 별표의 p 플러스 i니까요. 그쵸?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 p를 가지고 1차원적으로밖에 배열을 접근할 수 없는데 포인터 변수를 2차원 포인터 변수로 만들면 배열을 2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여태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분석 1을 하고요. 분석 2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1차원 포인터 변수가 1차원으로밖에 접근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 %2에다가 별을 붙인 거랑 p 플러스 2 앞에다가 별을 붙인 거랑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얘기죠. p 플러스 2는 p2 그쵸? 주소를 표현할 때도 p 플러스 2랑 %p2랑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지금 이 얘기는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지금 분석 3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예지 4-15.c를 보시면 p라고 하는 것은 1차원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p는 어레이. 그죠? 이런 상황에서 p0, p01, p02, p10, p11, p12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그죠? 그래서 1차원 포인터 변수 p는 2차원 배열 어레이 2행 3열을 1차원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에러니까. 그럼 얘는 p의 0, p의 1, p의 2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야 된다. 1차원 포인터 변수로. 그죠? p의 4, p의 5.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주석 처리해버리시고 요 내용을 살려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int 별표 p는 null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어레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에러가 납니다. 왜냐고요? 2차원 포인터 변수 p는
우리 3장, 파트 2 3장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1차원 포인터의 주소만 저장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쵸? 2차원 포인터 변수 P는, 지금 현재 이 P는 별표가 2개이기 때문에 2차원 포인터 변수예요. 얘는 2차원 포인터 변수. 2차원 포인터입니다. 그럼 2차원 포인터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죠. 주소 저장. 자,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뭘 저장하고 있습니까?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 코드가 에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당연히 에러죠. 그러면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2차원처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해서 배열 포인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해서 배열 포인터다. 자, 여러분들 그럼요. 이거 하나 잠깐 볼까요? 이거 띄고요. 이거 띄고 얘도 없다고 칩시다. 얘도 없다고 칩시다. 그럼 뭡니까 이거? 이렇게만 없다고 치면 인트 별표 p 1차원 포인터 변수하고 똑같죠? 선생님 이 별을요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도 돼요. 아시겠죠? 에러 안 납니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컴파일러가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배열 포인터를 만드는 방법, 일단 int 별표 p 이렇게 씁니다. 쓰고 내가 가리키려고 하는 2차원 배열의 열이 얼마인가? 열. 그걸 알아보죠. 3열짜리 2차원 배열이다. 그럼 3 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2차원 배열은 가로가 2개죠?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는 요렇게 가로예요. 요 가로. 그래서 세미콜론을 찍으면 P가 3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구나. 그쵸? 3열씩 가리키는 포인터구나. 요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 배열 포인터 변수, 배열 포인터라고 했죠?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그걸 배열 포인터라고도 하고 배열 포인터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 배열 포인터를 가지고 2차원 배열을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array1이라고 하는 것은 2행 3열이에요. 그쵸? 얘를 가리키려면 이렇게 3열을 먼저 쓰고요. 가로로 묶고 포인터 변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쵸? 이게 P1을 선언한 거예요. 만약에 4열을 가리키려면 array2라고 하는 것은 2행 4열짜리 배열인데 4열을 가리키려면 이렇게 4열을 쓰고 P2 포인터 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P1에는 array1 저장할 수 있고 P2에는 array2 저장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array1 2행 3열입니다. 그러면 2행 3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2행 3열. 그러면 10, 20, 30, 40, 50, 60. 그쵸? 자, 그럼 이 P는 뭐냐? 3열을 가리키는 P다. 자, 그래서 요것도 P인데 P가 지금 현재 array를 가리키는 그러한 코드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했을 때 P는 array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현재 P도 포인터 변수입니다. 뭐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죠?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죠. 어떤 배열? 뒤에 3열이 있는. 그쵸? 2차원 배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2차원으로 접근하니까 이 P를 가지고 이 P는 배열 포인터이기 때문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P를 가지고 0, 행, 0열. 이렇게 2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쉽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슨 포인터다? 배열 포인터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4-17.c랑 4-18.c가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스스로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하실 때 코드를 분석하세요.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림을 그리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인터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태 우리 지금 배운 거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공부했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포인터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포인터 배열. 포인터 배열은 뭐냐고요? 이겁니다. int 별표 P인데 주소를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주소를 저장. 이건 아까 배열 포인터는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배열 포인터는 요렇게 가로를 쳤잖아요. 그쵸? 그럼 3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그쵸? 근데 지금 요거는요. 짠 지우고 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주소를 저장하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배열이에요.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저장하는 배열. 그래서 int 별표 p의 3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p의 0 안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고요. p의 1에도 주소를 저장할 수 있고 p의 2에도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열 포인터와 포인터 배열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